네, 이번 시간은 스펙 때문에, 취업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우리 취업에 집중할 수 없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이죠. 취업 고민 타파, 바로 TV 취업 상담소 시간입니다. 네, 취준생 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네. 인하대학교 일자리 센터의 김도윤 코치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좀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아니요, 한 주, 예, 저도 좋습니다. 자, 어제가 어제 그 징검다리 휴가여서 예, 요즘 뭐 그 취업 시즌이어서 좀 바쁘시긴 하겠습니다만 네, 두 따님과 잘 쉬셨습니까? 네, 그 쉰다라는 것 자체가 제 효율성을 높이는데 되게 큰 힘이 된다라는 걸 느끼는 예, 취침을 10시간 이상 하는 아주 그랬군요. 좋은 날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부의 도움이죠. 써니 유엔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요즘에도 예. 독서 잘 하고 계시죠? 네, 독서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 읽고 있나요? 책 뭐 네? 내려놓기? 뭐였다고 했죠? 노아버림. 노아버림. 노아버림도 다 다 읽었고요. 놓아버렸습니까? 예. 책도 한 권 다 읽었는데 예. 뭐였죠?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막 읽는 거예요? 예. 어떻게 원주민-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예. 원주민 얘기였는데. 그랬군요. 원주민 얘기, 얘기 뭐 아니, 이런 건가요? 우리 맞습니다. 옛날에 아이들이 그 칭찬 스티커 받듯이 네. 본인 이렇게 뭐 이렇게 칸정해 놓고 막 그냥 막 읽어다니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지은이는 기억이 나요. 말로 목원. 그래요. 말로 목원이 지은 책. 말로 지금 뭐해? 찾아보겠습니다. 네. 말해 뭐해?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TV 취업 상담소 고민 신청 방법, 어떻게 좀 고민 해결을 하려면 신청해야 되는지, 유엔캐스터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한국직업방송 잡정보센터에서는요,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에서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매주 취업에 꼭 맞는 주제로 댓글을 받고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취준생 여러분의 고민과 모든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하고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네이버 카페 취업대학교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방송 마지막에 한 분을 추첨해서 별다방 아메리카노의 행운을 드리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네, 자 이번 주 주제는 LG, SK, 그다음에 롯데그룹 하반기 공채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그렇습니다. 유엔캐스터가 바로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첫 번째 롯데그룹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첫 번째 댓글 보겠습니다. 아이디 CHJH님께서 님께서 이번 인적성 분리 채용 정책이 롯데 채용에 미치게 될 영향이 어떤지, 또한 인적성 난이도가 어떤 기업 수준으로 조정될지도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요. 예. 또 아이디 봉자25님께서 상반기 때 롯데 인적성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인적성에서 불합격이 됐습니다. 혹시 하반기 재지원 시에도 걸림돌이 되는지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롯데그룹에서 채용 방식의 변화를 좀 뒀죠. 이전에는 면접 진행 시에 인적성을 함께 했었는데 이번 하반기부터는 인적성 시험을 이제 다른 뭐 현대나 삼성이나 CJ처럼 별도로 두어서 그동안 롯데 준비했던 분들은 조금 차질이 빚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리고 또 이제 인적성의 난이도 관련해서 그렇죠. 또 물어보고 있는데 일단 롯데 채용 방식 변화의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롯데 같은 경우는 정부 변화 그리고 우선 인적성 그 공채라는 그 이름 자체를 삼성이 먼저 만들어서 주도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변화에 대해서 되게 민감했던 기업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변화했던 게 롯데 맞습니다.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가 이제 변화된다라는 정부가 변하자 그리고 삼성이 변화되는 이 움직임 속에서 분명히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자소서 자체가 7년 동안 변화되지 않았던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적성을 이제 변화시키는 과정 자체가 이제 롯데도 이제 적극적으로 그들의 움직임에 대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그 선두주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아무래도 삼성이 뭐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들의 공채 변화를 이끌어온 선두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어떤 지표가 될 수 있는 걸 수 있을 텐데 일단 아주 큰 폭의 영향은 미치지 않을 거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큰 폭으로 변화하고 싶어도 그 큰 폭으로 변화된 걸 점검하는 그 면접관분들 그분들 교육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랬군요. 예. 그분들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바꾼다고 하지만 네. 크게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쉽지 않은 사람들의 변화도 안 이루어진 상태여서 네, 맞습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렇군요. 롯데그룹의 하반기 인적성 난이도 그렇다면 어떻게 좀
뭐 쉽다고 봐야 될까요? 다른 회사들에 비해서 기존의 인적성 있는 회사에 비해서.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게 그 탈락 사유를 물어보는 전화가 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왜 내가 탈락됐는지에 대해 문의가 많이 오는데 인적성 시험처럼 이제 점수로 매겨버리면 그들이 분명한 지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러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아시겠지만 다른 기업 같은 경우는 20배, 30배 수까지도 뽑는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인적성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어렵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데요. 근데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인적성이 수능처럼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냥 반복적인 연습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자기 합리화 시키시기 위한 질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번 더 풀어보시면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제자분들 중에 뭐 제자는 아니지만 상당 학생 중에 뭐 엄청나게 좀 푸는 친구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우선 두 가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4학년 닥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여섯 명씩 스터디 그룹을 지어주거든요. 그러면 그 도서관 같은 경우 인적성 책을 빌리려고 해도 이미 다 빌려갔거나 책이 없어요. 그러면 각자 여러 권의 책을 풀 수 있을, 구입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대여섯 명의 스터디원들이 같이 맞습니다. 보는 한 사람이 한 권씩 구입을 해서 그 책을 돌려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쁘지 지금 않네요. 이 시즌쯤 되면 이미 그 친구는 대여섯 권의 인적성 책을 풀어봤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학년 저는 담당인데 2, 3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인적성 책을 그냥 하나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하나 그냥 뭐라 그러죠? 잡지책 보듯이 심심풀이로 하나씩 지속적으로 풀어보면서 패턴을 익히도록 시키는데요. 그런 확실히 것들이-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 공부 잘하는 게 엉덩이 무거운 친구가 잘하는 거 아닌 것처럼 네. 하지만 인적성은 많이 풀수록 좋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언어 영역 같은 경우나 수리 영역 같은 경우는 언어 영역은 이제 지문이 많기 때문에 읽느라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건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다 보면 익숙해질 수 있고요. 수리 영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런데 빨리 더 많이 풀어야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반복적인 것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서 반복, 그게 승리의 지름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인적성 잘 보려면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그러면 이어서 봉자 25님께서는 그렇죠. 그 상반기 때 롯데 인적성과 면접에서 불합격을 했는데 네. 하반기 재지원을 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개인적으로는 포기하지 말고 지원하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아쉬우니까. 그런데 방금 1부 때도 민혁 쌤이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시간이 아까울 수 있는 게 그 롯데에서 한번 떨어졌던 학생이 다시 붙었다라는 걸 제가 아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기업이라고 되게 블랙리스트가 있다? 네, 그러니까 SK도 그렇게 봤었는데 그 전년도에 떨어졌다가 붙은 학생을 봤어요. 그래서 SK는 이제 블랙리스트가 해제됐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롯데는 아직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능성은 많이 희박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해보세요인데 1부 때 민혁 쌤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지 말고 그냥 다른 기업 준비하시는 게 어떤가 그 말씀 드려봅니다. 지금 때가 어느 굉장히 때인데 블랙리스트가 그렇죠. 있단 말입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러면 어쨌든 안 될 텐데. 그래요. 어쨌든 예. 그래도 일단 인적성 준비하고 롯데도 지원을 하시되 좀 더 폭넓게 좀 네. 지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번에는 LG그룹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아이디 GG님께서 GG. 상반기 때 LG전자 면접에서 탈락했습니다. 하반기 때 재지원할 경우 서류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을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상반기 때 LG전자의 면접에서 탈락을 했고 하반기 때 재지원할 경우에 서류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겠느냐. 여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네요. 뭐 그런 블랙리스트에 대한 네. 존재 여부를 묻는 건데 이건 뭐 저희가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그러니까 저희도 알 도리가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특히나 뭐 민혁 쌤처럼 저는 그 대기업의 인사과에 아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학생들의 계속적인 갔다 왔던 그 피드백들을 받으면서 계속 데이터를 누적시키는 중인데요. LG 같은 경우는 앞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직무 관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롯데 같은 경우는 인재상 그러니까 한 번 떨어진 사람은 우리 기업에 그만큼 오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부분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적성은 반복된 훈련이기 때문에 아니 얼마나 오고 싶지 않았으면 그만큼 훈련이 부족했기 때문에 떨어졌냐 너 같은 애를 내가 왜 더 뽑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한편으로
한편으로 인사 담당자분들은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인재인데 우리 회사에서 우리가 떨어뜨리게 되면 우리 경쟁사로 가게 될 것이며 그러면 경쟁사에서 우리를 앞질릴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접관분들도 긴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감안을 하신다면 포기보다는 LG 같은 경우는 포기보다는 직무 연관성 있는 경험 같은 것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전공 시험을 칠 수 있을 만큼의 더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꼭 지원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그냥 지원하는 거 그렇게 했다가 블랙리스트가 있는 경우에 그 다음엔 정말 내가 양치기 소년 같이 그러니까 열심히 준비했는데 얘 저번에 안 한 애였잖아 하면서 그 노력이 폄하될 수 있는 그런 불리함도 있을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전에 어떤 얘기가 돌았었냐면 그러니까 제가 쓰는 사례가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에 이제 삼성이 블랙리스트가 돌았다는 얘기가 있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삼성에서 한번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재지원을 하면 담당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냐면 너가 한번 우리한테 떨어졌지. 그러면 네 피는 파란색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인자가 종족이 다른 거기 때문에 네가 노력을 한다 한들 네가 우리에게 소속될 수 없어라고 해서 저는 그런 표현까지 실제로 그런 말을 들었다는 썼었거든요. 거예요? 예. 참 아예 처음부터 그래요. 도전할 때부터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제대로 좀 이렇게 도전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정말 저희한테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정말 간혹 있는 경우인데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그 기업 그 직무만 노린 학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런 학생들은 정말 그래요. 이제는 티가 날 수 있게 취업 제도 자체가 바뀌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예, 그 학생들은 정말 예, 좋은.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기업이 처음엔 생각 없이 썼다가 알면 알수록 파면 팔수록 이 기업은 나와 맞는 것 같아서 그게 좋아진 그런 경우가 경우도 있는데 있어요, 네. 이런 경우 참 답답하겠네요. 네,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롯데 같은 경우도 이번에 인적성을 원데이에서 이제 바꿨다라는 것 자체가 좋은 시도이거든요. 그러니까 롯데도 이제 위기의식을 가지고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블랙리스트는 충분히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래요. 해봅니다. 네, 어쨌든 본인이 애를 썼다면요. 예,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너무 한 곳만 파지 마시고요. 그래요. 도전의 네. 폭을 넓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댓글을 한번 볼까요? 예. 네, 세 번째 댓글은요. SK그룹에 관한 궁금증입니다. 아이디 듀랑트님께서 이분 저기 NBA 좋아하시나 본데 이 듀란트. 맞아요. 누구였죠? 케빈 듀란트. 아, 그렇죠. 케빈 선수였는데 전에 지원했을 때 네. 학벌, 언어 점수 등을 적었었는데 이번 블라인드 채용이면 어느 정도 선까지 블라인드인 건지 궁금합니다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을 되게 이거는 알 수 없는 질문들 처음 물어보니까. 예, 오늘 제 네. 질문 저도 알고 상당히 싶네요. 저희도 알고 그러니까요. 싶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SK그룹의 블라인드 채용. 우선 개인적으로 SK를 되게 좋아하고요. 어저께가 아니죠. 그저께 좋아하십니까? 상담했던 네. 학생 중에 그 스타트업만 한 7군데를 다녔던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벤처기업만? 1학년 2학기 때부터 이렇게 문을 두드려서 스타트업에 들어가서 계속 거기서 이제 트레이닝을 해온 친구인데 이 친구는 대기업이라는 대기업이라는 존재 자체를 가고 싶지 않아 하는데 그 스타트업을 하다가 그 코치 멘토로 온 분이 이제 SK 담당자분이셨는데 거기서 완전히 생각이 깨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도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SK가 바이킹 챌린지라는 것을 그 스펙 초월을 가장 먼저 시도한 그룹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SK는 팀워크, 그 서열 그리고 팀장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뿔 되시는 팀장님께서 오셔서 직접 나한테 다이렉트로 네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고 함께 만들어내자라고 할 만큼 되게 적극적인 모습을 봤기 때문에 SK를 그 친구는 지원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SK는 지금 질문해 주신 바와 같이 학벌 언어 점수보다 당신이 정말 우리 직무 그리고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직무. 기업상에 또 적합한 인재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건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녹색창에 얘기하면 다 답변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오늘 질문들은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아까 그 친구처럼 스타트업을 꾸준히 지원하고 대기업을 기피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창의성이라든가 본인 생각이 좀 묵살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겠냐라는 생각을 했지만 SK 담당자분과 만나고 나서 대기업도 꼭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인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이분은 스타트업에 있으면서 직무에 대한 적성도 적성이지만 굉장히 어떤 그 스스로의 어떤 스킬을 많이 습득했을 거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훨씬 유리하긴 하겠네요, 그죠? SK 같은 경우는 그걸 보고 있는 건 거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창이 선도해 나가기를 원하는 거고요. 이쪽에 인재상 자체가 수펙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혁신을 하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재한테 혁신을 원하는데 기업이 안 변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업도 충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SK, LG, 롯데그룹에 대한 궁금증을 살펴봤는데요. 네. 코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요. 네, 결과적으로 저기 직무적소인 것 같아요. 네 거기에 그런 것 올인해야 된다.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학교 이름 보고 들어갔던 학생들, 그러니까 우리 학부모님들이 좀 봐주셨으면 하는 이야기인데요. 학교 이름만 보고 갔던 학생들이 막말로 방송 용어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개피 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진짜 하고 싶은 게 무언지, 그러니까 학교 이름보다 너가 그래서 뭐 하고 싶은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물어보시면서 진로 탐색에 대해서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별다방 아메리카노 시디스 커피 한 잔 드셔야죠. 예, 어떤 분께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오늘 그냥 예리한 질문 해주신 김승재 아나운서에게 드리고 싶을 정도로 오늘 예. 질문이 정말 마음에 들진 그래. 않는데요. 오늘 없는 거 제가 좀 애들이 좀 김승재 몇 개 아나운서 했더니 드릴까요? 좀 감동도 하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제가 양도하겠습니다. 누구 하나 좀 뽑아주시죠. 예. 네, 그럴까요? 없습니까? 예. 네, 듀란트 듀란트. SK 질문해준 그분에게 그래요.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듀란트님 네, 축하드리고요. 듀란트님 축하드립니다. 네. 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도 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인하대학교 창조 일자리 센터 김도윤 코치님과 그리고 유엔캐스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한국직업방송